지금이 개헌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내년엔 지방선거, 2028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전반기가 개헌의 적기라고 봅니다. 국회는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를 여야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헌정질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개헌에 발맞추어 선거제도의 혁신이 하나의 큰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는 87년 체제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지위는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주권의식과 정치 신념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들은 일관되게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동서대립과 도농 간의 인구 편차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위협받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지적받는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제도의 소선거구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중대선거구제도로 채택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구 혁신을 통해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식 현상을 방지하고 5, 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일부 지역의 소외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개헌에서 국회의 양원제가 선택된다면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할 것을 봅니다. 끝으로 튼튼한 헌정 질서는 모든 시민과 정부 기관의 준법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재헌헌법 이후 9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고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였습니다. 4.19 혁명과 60 민주항쟁 이후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개헌도 있었지만 추진 과정을 국민과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든 개헌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역사가 개헌을 당장 내 삶과는 관련이 없는 일로 여겨지게 했습니다. 30년 넘게 논의만 무성하고 번번이 성사에는 실패했던 경험은 개헌은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으로 굳어졌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모든 것을 꺼내놓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개헌 추진 방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룬 시간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발전과 변화, 나아가야 할 길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현행 헌법은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는 구호가 국가 정책인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일상 속에 인터넷과 핸드폰도 없었고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절의 헌법으로 오늘을 살고 미래와 싸우고 있습니다. 헌법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공존과 연대의 기반을 닦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틀에 묶여있는 넓고 좁은 헌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 닥쳐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합니다. 당면 현안을 어느 정도는 매듭지어 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 개정안 성안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헌법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더 튼튼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습니다. 어떤 정권인가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개헌이 개혁이고 개헌이 민생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갑시다. 헌정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습니다.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 갑시다.